피서철 휴가지에서 산밀, 즉 밀집, 밀접, 밀폐된 환경은 피하시고 야외 활동을 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소 과할 정도로 지켜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국내의 코로나19 전파는 환자 발생 양상이나 치료 관리 측면, 양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지난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1일 평균 환자는 16.9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21.4명에 비해 4.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즉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는 한 자리 수인 9.9명을 기록하여 환자 발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지난 2주간 6.6%로 5%대에 근접해 가고 있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목표치인 80%를 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만 계속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전, 충청, 광주, 전남 등 비수도권의 진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도 806명으로 10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 병상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이 약 2200개 여유가 남아 있으며 중증, 위중 환자도 오늘 13명으로 계속 10명대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회복하며 방역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했던 많은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크나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우리 국민들의 생활 방역 실천 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불편함을 참고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우리 국민들께 큰 자부심을 느끼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월 2일 현재 세계 환자 발생 수는 1,800만 명을 넘어서 전 지구적인 유행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개최된 WHO 4차 긴급위원회는 대유행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남미, 중동 등 거의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경제 상황 때문에 국경을 재개방하고 식당 등 영업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있으며 이후부터 유행이 다시 커지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환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기에 해외 환자의 적절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1일 평균 해외 환자는 27.7명으로 그 직전 2주의 27.4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와의 공존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유입의 지역사회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해외 입국자는 진단검사와 2주간의 격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방역 강화 대상국가 6개국을 지정하여 비자 발급과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고 입국 시 진단검사 음성 결과서를 제출토록 하여 환자 유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선원, 외국인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교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라크에서 2차로 귀국한 우리 건설 근로자 72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22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판정받은 분들은 1차로 귀국한 근로자들과 함께 임시생활시설에서 안전하게 2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과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증가하는 해유입 환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임시생활시설입니다. 임시생활시설은 해유입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파제로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그간 감염 전파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인 만큼 이제 이에 대비한 과제들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선제적으로 이러한 준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궁극적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하여 물자와 의료인력의 확충, 권역별 공동대응체계와 단계별 치료체계 확대 등의 준비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의료진과 방역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완화하고 역량을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외의 다른 질환에 대한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소 중심의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개설, 국민안심병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외의 환자들의 진료도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중요한 위기마다 모든 구성원이 서로 협심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가며 오늘의 안정적인 방역관리 상황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3, 4월의 대구 경북 지역의 큰 유행을 통제하였고 5, 6월에는 대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연쇄적으로 이어지던 집단 감염의 확산을 막아내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의 등교 수업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학교의 집단 감염을 잘 통제하며 이제 등교 수업도 차근차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새로운 위기 요인은 여름 휴가철이 될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이동과 활동을 하게 되는 만큼 이번 휴가철의 여파와 방역관리 성패가 하반기 코로나19 관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 강원도 캠핑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통제되어가는 코로나19가 휴가철을 맞아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이번 휴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관광지는 피하여 집이나 집 근처의 장소, 한적한 휴가지에서 휴식을 취하여 주시고 소규모의 가족 단위로 이동하시며 가능하면 9월 등으로 휴가를 분산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